자, 계속해서 보호 입원부터 다시 할게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 후 보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이라는 거 꼭 외워두시고요. 첫 2주 이내의 진단 입원 기간 이후에 계속해서 입원이 필요할 경우 첫 2주 이내입니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 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여기서 국립, 공립의 정신의료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 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과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예요. 무슨 위원회?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입원 적합 통지를 받아야 장기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입퇴원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서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보호입원의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입원 기간 연장 시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3개월, 최초 입원 후 1차로 3개월, 이후 6개월 주기로 입원 연장 심사를 받아야 돼요. 자, 최초 입원 후 1차로 3개월, 이후 6개월 사이클로 입원 연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입원 기간 연장 심사의 요건은 최초 입원과 동일하게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 의무자 2명. 자, 보호 의무자 몇 명이요? 2명 이상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 2인 이상의 입원 필요성 및 자해, 타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 정신질환자 및 보호 의무자는 입원 기간 중 언제라도 퇴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중요하죠.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신의료기관 혹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보호 입원의 요건, 즉 입원 필요성과 자해, 타해 위험성이 이 요건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보호 입원에 그 슬라이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호 입원 신청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 그 전에 자해, 타해 및 입원 필요성이죠. 그 다음에 입원을 하면 입원 2주 내에 다른 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가 소견이에요. 그래서 소견 불일치가 되면 2주 내 퇴원, 소견 일치가 되면 1개월 내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입원 적합 통지가 돼야지만이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거. 입원의 지속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행정 입원이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이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불리죠. 정신질환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관은 행정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첫 2주 이내에 진단 입원을 통해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고,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의 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해서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예요. 입원 기간 연장 시에는 보호 입원과 유사하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앞에서 언급한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따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위협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3일 이내, 공휴일이 제외가 됐죠? 3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돼요. 자, 경찰관하고 구급대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은 응급 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의 기간 동안 보호하고, 며칠이요? 3일이에요. 진단 및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응급 입원한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계속하여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자의 입원, 동의 입원, 행정 입원 등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됩니다. 자, 즉시 퇴원시켜야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원 퇴원 심사기구,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입원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주관성이 아니죠. 객관성이 보장된 무슨 위원회?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원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인권 문제를 가장 많이 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자발적 입원이죠. 그래서 이 비자발적 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격리시켜서 강제적인 치료를 행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입원 요건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입원 제도 비교는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서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자,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자발적 입원인 보호 입원과 행정 입원의 최초 입원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 기관에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질환 경험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는 입원 과정, 이송 방법의 적법성, 입원 치료 필요성, 자해 타의 위험 여부, 증빙 서류, 적법한 행정 절차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가 입원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입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퇴원시켜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있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나뉩니다.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대한 감독, 입원 연장에 대한 재심사 등의 기능을 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입원 기간 연장 심사, 퇴원 또는 처우 개선 심사, 외래치료 명령 등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입원 연장 또는 퇴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심사 청구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서 입원 연장, 퇴원, 외래치료 명령, 조건부 퇴원, 자입원 또는 동의 입원으로의 전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법이 해마다 개정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목적이라든가 기본 2번, 기본 2년, 그리고 이 입퇴원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의입원의 뜻이 뭔지, 동의입원의 절차, 그 다음에 72시간의 범위, 동의입원 신청 보호자 1명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기에서는 계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보호입원에서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 또 입원 이준에 다른 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가 소견. 소견 불일치가 되면은 몇 주 내에 퇴원을 시켜야 된다? 2주 내에 퇴원시켜야 돼요. 소견이 일치가 된다면은 1개월 내 어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입원 적합 통지를 보내고 입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 입원,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행정 입원을 시키면 여기서 소견 불일치 2주 이내 퇴원, 소견 일치 입원 유지. 자, 입원 연장할 때 최초 입원 기간이 몇 개월? 3개월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응급 입원, 정신질환 추정자이면서 자해 타의 위험으로 급박한 경우,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어떤 위협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어떤 위험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경우에 누구한테 우리는 그 신고를 해야 될까요? 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그래서 경찰에게 이거를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경찰관이 호송을 하거나 아니면 119 하고 경찰이랑 같이 와요. 3일 응급 입원이 며칠이라고요? 3 일이에요. 3 일입니다. 입원 필요성을 진단을 해서 입원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퇴원을 시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격리 강제 입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심사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